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 인력팀의 조월입니다. 지금부터 조기취업회원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공고가 시작되어서 다음 달 4월 16일까지 제출 마감을 할 거고요. 접수는 우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문으로 직접 접수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전에 다른 사업에서 이제 신청하셨을 때처럼 제본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파일하고 USB 정도만 제출을 하다 보니까 USB가 담긴 하고 이제 신청서 서류 몇 개 정도만 해서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으실 테니까요. 굳이 꼭 직접 하시기보다는 제본으로 제출하는 분량이 적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접수는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 인력팀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신청 서식은 지금 저희 원 홈페이지에 그 사업 공고란에 지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에 첨부되어 있는 작성 서류들을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금 보이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신청 공문하고 지원 신청서,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부정비리 확인서 총 이렇게 4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각각 항목별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본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글하고 PDF 파일로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파일들은 USB에 담아서 그 신청 공문하고 지원 신청서를 포함된 부정비리 확인서까지 포함된 서류를 우편 정도로 제출해 주셔도 되시고요. 이 모든 파일들은 USB와 그리고 이메일로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저희 공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상단에 사업 지원란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사업 공고란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에 대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제 상세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첨부 서류로 그 사업계획서부터 해가지고 부정비리 확인서까지 이제 양식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신청서 양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한 서류로 돼 있으신데 이제 총장 날인이 들어가면서 첨부로 그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확인서가 들어가고요.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사업계획서 뒷부분에 첨부로 10페이지 이내로 계획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수립 부분만 체크해서 내주시는 체크리스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대학하고 산업체 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에 대한 협약서가 양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참여기업으로 모집하는 기업별로 한 장씩의 이 운영 협약서가 작성이 필요합니다. 참여기업으로 한 장씩 작성되는 기업은 저희 성과지표 중에 참여기업 수라든지 채용약정 학생 인원수 이런 부분들이 다 합계가 돼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쓰이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여기업 운영 협약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변동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선정 이후에도 기업이 발굴될 수 있고 변동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운영 협약서는 기업별로 이제 한 장씩 작성이 되다 보니까 분량이 여러 장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일화 하셔가지고 USB로 포함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비리 사항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렇게 부정비리에 대한 내용이 해당이 되시면은 이 확인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처럼 내용에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간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공고 접수 마감 기간까지에 대한 부정비리에 대해서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파일로만 제출해 주시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파일은
그 중간중간에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글 파일하고 PDF 두 가지 버전으로 제출을 해주시되 한글 파일에도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버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공고 접수 마감 뒤에 일괄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사용될 책자를 제본을 저희가 일괄로 진행을 할 텐데요. 제본이 바로 될 수 있게 예를 들면 파일이 편집 버전으로 보내주시면 제본을 했을 때 책자가 이상하게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서 제본을 바로 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최종 편집이 끝난 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본을 했을 때 서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다 보면 그냥 빈 한글 파일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명이나 날인들이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주의해 주실 부분은 사업계획서 본문 부분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이 필요하다는 점하고 증빙자료는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이 너무 두꺼워져서 나중에 재본을 했을 때 두꺼워져서 이제 불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 파일을 별도 파일로 분할해서 그러니까 본문하고 증빙하고 따로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은 증빙이 별로 안 많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책자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제본을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셔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명이나 날인 같은 게 들어가는 페이지들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도장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신청서의 이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앞부분에 총괄처럼 총괄표 형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국고 신청액은 저희가 공고 보시면은 5년 동안 연간 12억 원 내외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려면은 그 국고 신청액은 기본적으로 11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명인데요. 그 차업이어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학과명들을 그 저희가 공고문에 보면 3, 4개 내외로 작성을 하게 돼 있어서 칸이 이제 4개가 돼 있으신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하셔서 편집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약정 인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원 신청서의 첨부 서류로 그 대학하고 산업체 간 협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협약서에 들어간 인원수의 합계가 채용 약정 인원수가 되겠고요. 그 성인 직업교육 훈련이나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는 그 개설되는 비학위 과정에 대해서 훈련명하고 양성 인원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은 저희가 학위, 비학위 크게 이렇게 3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위 과정은 이제 계약학과 3, 4개 내외로 해서 100명 내외의 인원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 필수가 되겠고요. 성인 직업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비학위 과정이되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필수 과정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설 수라든지 교육 운영기간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비학위 과정 중에 이제 재직자 교육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수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교육과정 개설 수라든지 학생 수들을 자율적으로 정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3개 과정 그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들을 전체를 합쳤을 때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를 봐주시면은 전체 교육과정 운영 시에 40대 이상 실직자, 이전직 희망자가 30% 이상이 선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합계 중에 그 40대 이상의 인원의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저희가 성과지표로 자동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이제 목표치로 정해져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현황, 사업 비전 및 추진 목표 기입 부분이 있고요. 학과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거기에 내용에는 뭐 조직하고 인력 구성, 총괄 책임자 등 내용이 들어가고요. 창의융합센터
구축 및 운영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다 보니까 그 조기 졸업하는 게 이제 기본 설정으로 학과의 학칙에 반영이 돼야 되는 점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 마련 계획이나 그리고 어떤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실지 내용들을 넣어주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학과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부분을 그 학과별 그리고 비학위 과정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서 공통지표와 자율성과지표의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업개요 부분인데요. 앞에서 보신 거랑 조금 비슷한 양식이긴 한데 이제 그 학위 과정에 대해서 학과에 대한 모집 인원 부분이 조금 추가가 돼 있으실 거고요. 그 밑에는 공동성과지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목표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종합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조금 특이점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식 중에 보시면 앞단에 저희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과에 대한 명칭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체학과에서 그걸 기반으로 계약학과를 신설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계약학과를 변경하시거나 다양하게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실제 사업단에 신청해 주시는 계약학과가 어디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변동이 되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는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기에 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 주시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신 다음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청 총괄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과별로 이제 작성이 되실 텐데 그 학과에 참여하는 학과별로 약정 인원수와 그리고 뭐 이수학점수 그리고 그 산업체별 약정 인원수하고 산업체들이 교육과정에 어떤 유형에 참여하는지 이제 기본 유형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R&BD 유형에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한 총괄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의 본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일반 현황이고요. 그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교육 목표, 그리고 대학의 교육 현황이나 산업체 수요나 여건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학의 현황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산업체 수요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제 주력 산업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대한 분석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비전과 추진 목표입니다. 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제 첨부로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 주실 텐데 이 앞부분에서는 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약간 요약을 해서 기술을 해 주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저희 사업의 비전하고 목표와 추진 전략이 어떻게 실행이 될지 그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운영을 한 사업단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적절한지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두 분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는 여러 개의 학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대학의 총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구성원분들의 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위한 이제 내부 조직과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역 전략 산업이나 아니면 지역 사업 사회와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 부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는 이제 크게 조직하고 인력 구성이 되겠고요. 그러한 사업단이 어디에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끄시는 총괄 책임자분의 역량이 어떠한지를 기술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이걸 총괄로 진행을 해주시는 총괄 책임자의 역량 또한 그 기존의 대학에서 하지 않았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총괄 책임자의 역량 또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여하시는 참여연구원이나 참여교원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업단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총괄 책임자에 대한 그런 구성 부분에 이어서 저희 사업에서 이제 창의융합교육센터라고 그 앞부분에서 이제 사업 추진 기본 계획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창의융합교육센터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지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그 R&BD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학과도 개설하고 교육과정도 구성을 하겠지만 그 창의융합교육센터를 활용을 해서 뭐 나노디그리형 교육과정이라든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R&BD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하는 데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그 비학위 과정 등을 운영을 하실 때도 창의융합센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창의융합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창의융합센터를 구축을 한 뒤에 운영과 활용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서 이제 제도 마련 계획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그 6개월 정도의 과정을 단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학과 개설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내부의 제도를 개선도 일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사 운영체계에 대한 개편하고 운영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학위 과정 외에 비학위 과정이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 성인 재취업, 성인 지역교육 훈련이나 재직자 교육 과정 같은 거를 개설을 함에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선정되고 1년 동안은 이제 학과 개설부터 해가지고 그 제도를 바꾸고 학과를 개선을 하고 교육과정도 만들고 창의융합센터도 구축을 할 텐데요. 가장 앞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준비 기간 동안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는 이제 학생 및 기업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하고 대학이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업들을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 채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계약학과에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추진 체계나 제도의 그 도입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구조 분석 및 연계 방안이고요. 타 재정 지원 사업과의 중복 방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별로 그 학교에서 이제 학과가 3개 또는 4개 내외로 학과가 구성이 되실 텐데 그 계약 학과별로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학과별로 수요 조사를 어떻게 했고 그 수요에 따라서 이제 학과가 선정이 되셨을 텐데요. 그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를 어떻게 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목적에 부합하고 얼마나 교육과정이 혁신성 있고 차별성이 있는지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원 확보라든지 그리고 학생 선발이나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학과다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연계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채용약정 기업이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런 건실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 참여 약정한 기업들의 내용들을 써주시게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참여 기업들이 어떤 활동들을 예정을 하고 있는지 부분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과별로 작성이 된 다음에는 저희 비학위 과정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실 텐데요. 우선 이제 성입 직업교육 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학생 선발이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그 취업 연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이수를 하고 나서 취업 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직자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다 보니까요. 만약에 해당이 없으신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일괄로 그냥 삭제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직자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기업에서 재직자 수요를 가지고 이제 재교육을 하는 옵션처럼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재직자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기업 연계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계획이나 사업단 운영이라든지 창용합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과별 그 비학위 교육과정별로 작성을 하셨을 텐데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과 관리는 이제 공통 지표하고 자율성과 지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공통 성과 지표는 이제 항목별로 필수 지표로 지정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목표치가 별도로 설정이 돼 있지 않는데요. 저희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을 보시고 대학 내부 상황에 맞춰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목표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넣어주시되 나머지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성과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추진 기본 계획에 따라서 2개 이내로 작성을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이제 그 성과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 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사업 계획서 양식에도 동일하게 있으니까요. 조금 그 부분은 자세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큰 틀에 있어서는 그 인력 양성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학습 관리나 취업 지원 부분, 그리고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력 양성은 이제 저희가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그 조기 취업형 계약과 학위 과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성인 직업 교육 훈련에 대한 비학위 과정, 그리고 재직자 교육에 대한 비학위 과정, 이렇게 3개 과정에 대해서 학생 수라든지 이수 학생 수나 아니면 뭐 중도 탈락에 대한 숫자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을 합해서 40대 이상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숫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약학과다 보니까 참여 기업 숫자 부분이 이제 기업 수가 인력 양성에 들어가 있고요. 교육 과정이나 이제 학습 관리나 취업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관리 뒷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체하고 학생하고 처음에 학생을 선발할 때부터 이제 매칭을 해서 채용을 전제를 해서 운영을 할 텐데,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매칭이 깨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중독 탈락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졸업 후 기업 유지 1년 정도가 필요한데 희망사다리 장학금 연계 때문에 이제 의무종사가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학생들이 그 중간중간 관리가 되고 졸업 후 1년 동안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성과 확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사업 종료 5년 동안 지원이 될 텐데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발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시를 하실 수 있는지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비 집행 계획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하고 그 사업 추진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참고를 해주셔서 사업비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부 항목별로 이렇게 사업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향후에 선정이 되시고 나서 그 사업관리 지침에 대해서 조금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서 아마 조율을 거쳐서 사업 예산은 이제 구체화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 대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그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몇 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창의융합교육센터라든지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비율을 참고해 주셔서 사업비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뒷부분에는 이제 첨부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 지원 신청서에 보면은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체크리스트 형태로 이제 수립 여부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이 첨부가 되는 게 여기 보이시는 그 중장기 발전 계획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겠고요. 총장의 참여 의지 확약서가 첨부 서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양식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그 앞에 내용에서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참여 의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뒤에는 첨부 서류로서 총장의 참여 의지 확약서가 붙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참여 기업 부분입니다.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는 기업별로 이제 참여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사업계획서 중간에 이제 간단하게 참여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이제 간단하게 표로 들어가고요. 이 첨부 3으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기업들인지 볼 수 있게 현황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으로는 이제 3천만 원 이상 고가 장비 구입 시의 활용 계획서인데요. 저희가 이제 창의융합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장비들을 필요시 구입하고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천만 원 이상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쳐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지 간략하게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에 있는 기타 증빙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시에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중에는 저희가 대학하고 산업체 협약서가 작성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기타 5 정도에다가 이제 기업별로 해가지고 첨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어차피 USB에 담아서 별도로 내주시긴 할 텐데 이렇게 첨부 형태로 해가지고 뒷페이지에다가 협약서를 한 페이지당 4개씩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넣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참여 산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소중견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권역 외에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계획서에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이제 1학년 때까지는 학생 신분으로 학업에만 열중을 하는데 2학년 때부터는 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 또는 주말에 학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너무 멀리 있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능해서 그런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하셔서 참여 기업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저희가 이제 기본형하고 R&BD 지원형 두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수요를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R&BD에 대한 거라든지 기본형이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정된 비율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아래 내용들은 참고해 주셔서 참여 산업체를 구성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정량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4가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계약학과 운영 기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역량에 대해서 총 4개의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정량 실적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학정보공시를 통해서 그 사업 젖수마 관리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각각의 정량 실적 그 집계를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도출이 돼서 별도로 대학에서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대학정보공시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거나 하면은 저희가 마감일자 기준으로 서비스되는 자료를 데이터를 추출해서 평가를 진행하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알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표들을 구성하는데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부분을 그냥 참고차 넣었고요. 대학알림에서 이제 대학별로 이렇게 그 학교를 검색해서 대학에 대한 공시 항목이 있고요. 그 공시 항목별로 여러 개가 있는데 학생 뭐 현황이라든지 저희 지표 4개에 대한 분자 분모 같은 게 있는 경우를 찾아다가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나 제출 서류 안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설명회 이후에도 질문사항을 받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